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주 도내 곳곳에서 저류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한 마을회가 공사에 참여하는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걷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류지 공사가 한창인 제주도 내 한 마을. 행정안전부 저류시설 신규지구로 선정돼 지난해 6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230억 원을 들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굴착기 기사 A씨는 마을회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당에 3만 원씩을 마을회에 내라는 겁니다. 들어봤죠. 이거 마을에 돈 3만 원씩 낸다는 하길래 나도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던데 이거 오늘 대놓고 결국 A씨는 지난 10월 공사에 참여한 19일에 3만 원을 곱한 57만 원을 마을회에 낸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에 중장비 기사들의 인건비 일부가 다달이 마을회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 돈을 내며 일하는 중장비 기사들은 10여 명. 일을 잃을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이 현장에서가 지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물갈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중장비 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시공사와 마을회가 구두로 맺은 협약에 있었습니다. 보통 공사를 따낸 시공사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회를 지원하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발전기금 대신 마을회가 공사 참여 중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내는 그러면은 우리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데 3만 원씩만 줘라. 그래서 하루에 일하는 거 하루에 3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행정관청은 시공사의 사업비만 지급할 뿐 시공사와 마을회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는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가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권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장비 기사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중간 착취 여부 등을 조사해 마을회를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당국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 단속도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점심시간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은 먹통이 됐고 일부 업장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방역 패스 첫날의 현장을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첫날 제주 시내 한 음식점. 점심시간 손님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고 직원 한 명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쿠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전자 체크인도 QR코드만 뜰 뿐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전국적으로 사용자가 몰리면서 전자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11시 반부터 큐브가 서버 터진 건지 뭔지 자리가 있는데 손님 못 모시던 게 큐브가 안 돼서.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맞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그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저희들은 백신을 맞는 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처에 또 다른 음식점.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직원은 없고 말로만 접종 여부를 묻고 그칩니다. 예. 단체 손님이 와도 구두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손님을 받습니다. 근무자가 지금은 2명이지만 혼자서 근무하겠다 보면 손님 들어오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겠죠. 오늘은 아예 큐브 자체가 마비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방역당국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업장은 모두 16곳.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5개 시설에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11개 업장이 추가됐습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업체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QR을 연동을 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저희가 오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우선 시정명령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지만 전자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반발하는 업체들도 여전하다 보니 방역 패스가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입도객이며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제주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5명 추가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위중증 환자는 3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83%, 3차 접종률은 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백신 접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동참 의향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도입하겠다는 청소년 방역 패스. 만 12살부터 17살까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친구들도 맞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스스로 맞겠다고도 했고 어차피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후에도 장기간이 될 거면 오히려 편하게 맞고 편하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큰 거는 정말 잘못될까 봐. 아이들이 아토피도 있고 이제 뭐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수술 이력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엇갈리는 의견 속에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제 동참 의견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초중 고교 학부모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자녀들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또 미접종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64%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로는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두려워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의 감염률이 낮다며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시행하지 않겠지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셔서 자율적 판단 아래 소아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당국도 중증 진행 예방 효과 등을 들어 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진행이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접종이 권장되는 것이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방역 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과 도서관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기구, 특히나 전기장판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전기장판을 오랜 시간 동안 라텍스 침구류 위에 올려놓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MBC 경남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전체가 새까만 그름을 뒤집었었습니다. 함안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새벽. 이 불로 안에 있던 8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랜 시간 켜놨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라텍스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쓰다 불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텍스가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빨리 축적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흡수율이 얼마나 높은지 소방과 함께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불만 덮어놓았던 매트리스의 온도는 26도. 장판을 켜놓은 지 약 30분이 지나자 장판의 열선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2배 가까이 높게 올라갑니다.
고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탄화가 된다고 하죠. 다른 제품들보다도 저온에서 이제 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이 잘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부산에서 장판 아래 깔아뒀던 라텍스 매트에서 불이 시작돼 일가족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판과 관련된 화재는 지난 10년간 모두 2,400여 건.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은 전선 피막 확인 및 온도 조절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시간 사용은 삼가하며 축열될 수 있는 라텍스 소재와는 같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외출을 할 때는 라텍스 제품과 전기장판은 반드시 분리하고 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놔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바깥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어제만큼 추운데요. 현재 북부지역 6도, 남부지역 5도, 동부지역은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한라산은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햇살도 더해지면서 낮부터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주말에 다시 급격히 추워지면서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50대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인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유족과 공사 관계자 등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보전 지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의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개발 행위가 제한된 우도에서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한 업체 등 10건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당대표를 협박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제주 시내 우리공화당 당사 벽에 당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모와 흉기를 붙이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 마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저율관세 할당 방식으로 싼 가격에 마늘 10,000톤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2-3년 동안 마늘 가격이 하락해 고통을 감수하며 생산량을 줄였고 비료값 인건비 인상의 소비 부진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수입 마늘이 들어오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안전 등급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교통사고와 화재,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평균 4.2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00명당 살인과 강도 등 5대 주요 범죄 발생과 119 구급차 출동 건수 등으로 평가되는 생활안전 분야는 7년째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 지역 인구 증가율에 비해 생활 폐기물은 5배, 자동차는 3배 더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지난해 67만 명으로 10년 전 57만 명보다 18% 증가했지만 생활 폐기물은 갑절 늘어난 하루 1,200톤을 넘었고 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3.5배 늘었습니다. 자동차도 15만 대 늘어나 40만 대를 돌파했고 운전면허 소지자도 갑절 가까이 늘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